네, 연휴에 저희가 출근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근 있었던 KBO 리그의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양현종 선수가 다승 2위로 올라섰고, 또 추신수 선수의 선행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또 방망이 고민이 큰 키움이 추가 트레이드를 할지, 또 롯데 부상 선수들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현종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아 양현종 선수가 개인 통산 162승째를 달성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27일 이제 LG전에서 6.2이닝 3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따냈는데 팀도 이겼고 일단 정민철 해설위원을 제치고 통산 다승 2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제 다승 1위는 송진우 전 코치가 210승. 너무 멀죠. 네. 조금 전에 지금 송진우 코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능성 있다. 양현종이 코앞이다. 네, 코앞이다. 코앞이라고요? 코앞이다. 금방이다. 네. 본인도 이제 만 36세에 18승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앞이다. 충분히 할 수 네. 있다.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고 꾸준합니다. 양현종 선수가 16시즌 만에 그렇죠. 162승을 기록을 하고 2021년에 이제 미국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좀 대단하고. 근데 이런 기록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제 다치지 않아야 돼요. 또 부진하지 않아야 되고. 또 팀도 좀 도와줘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최근에는 올 시즌에 지금 활약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승우는 조금 없는 편이죠. 덜하다. 방망이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양현종 선수가 본인도 이 기록, 다승 2위 기록을 상당히 좀 뿌듯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제가 전에 좀 들었습니다. 몸 관리가 중요한데 지난해보다는 이제 몸 상태가 올해는 더 좋다고 그럽니다. 올해 확실히 좋다. 확실히 좋고 지난해에는 이제 뭐 개인 성적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떻게든 좀 버틴 시즌. 올해는 WBC 다녀와서 좀 컨디션 조절이 쉽진 않았죠. WBC에서 대표 선수로 뛰었던 뭐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아팠다. 많이 아팠고 양현종 선수는 뭐 더 좋죠. 더 좋고 8경기 평균 자책점 2.29인데 3승 1패. 승이 조금 아쉽죠, 그죠? 아직은. 사실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유튜브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뭐 양현종 선수가 근데 사실 뭐 구단 직원들도 뭐 다 좋아하는 선수고 항상 뭐 칭찬만 많이 듣는 선수잖아요.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고. 굉장히 성실하다. 성실하게 운동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양현종 선수 시즌 중에는 보강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이 넘어서는 본인의 보강 운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따로 구단에서 하는 운동 말고도 개인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베테랑은 뭐 이러한 부분이 뭐 자기의 관리 기본인 것이죠. 또 시즌 중에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술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시즌 중에는 아예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기아와 4년 계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계약을 할 때 4년에 계약금 30, 연봉 25 그리고 옵션이 48억이었어요. 굉장히 나름 파격적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 옵션이 너무 큰 거예요. 옵션이 큰 건데 웬만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이 이렇게 크면 좀 하겠지만 양현종 선수 괜찮다. 어차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뭐 그만큼 활약을 못하면 또 못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프랜차이즈 스타의 FA 계약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의 옵션 이것 좀 없죠. 계약 당시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장정석 전 단장, 당시 단장, 당시 단장하고 또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트가 1대1로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때는 이 옵션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제 양현종 선수의 옵션의 주된 포인트는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않죠. 계약을 할 때도 저희도 잘 모르고요. 근데 뭐 제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승보다는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6이닝 이상이 되고 뭐 7회가 되면 7회 또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옵션만 놓고 보면 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양현종 선수가 뭐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많은 이닝을 던지려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어릴 때도 그랬고 또 국가대표가 돼서도 그랬고 30대 중반인 지금도 뭐 최고 베테랑이 돼도 그 이닝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뭐 워낙 뭐 자기 관리는 잘하는
투수고 또 얼마 전에 김광현 선수하고의 네네. 맞대결이 또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뭐 인터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양현종 선수 정말 되게 한결같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6회까지 잘 던지다가 7회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 같지는 않죠. 예, 아무리 하지만, 그래도. 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네. 자기 관리,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경험, 위기 관리 능력까지 뭐 역대급 레전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기아 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팀의 마지막 54번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영구 결번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 네, 이렇게 좀 봐지고. 네, 근데 앞으로 양현종 선수가 이제 그 송진우 네. 코치까지 이렇게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팀이 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 동료들이. 본인도 그죠. 네. 네, 지금도 관리를 잘 하고 네. 있는데 뭐 이런 페이스라면 뭐 충분히 송 코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페이스면 워낙 성실하다. 네. 좀 자기도 기대를 해본다.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추신수 선수의 네. 몰래 한 선행 이야기가 지난주에 화제가 좀 됐었는데 네. 좀 저도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보도를 통해 네네네. 봤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구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고 주변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반신 마비로 재활 치료를 받게 된 이제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 이제 활동명이 마동현 네. 선수고요. 마동현 선수의 이제 재활 치료비 전액을 이제 하반신 마비 재활을 위한 치료비를 추신수 선수가 5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참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있더라고요. 참 쉽지 네.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만 알자 하고 지난 이제 19일 부산 네. 원정길에 선수 만나서 야, 우리만 알자, 또 도와드리겠다 딱 이야기했는데 야, 김동현 선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와, 진짜 저도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뭐 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네. SNS에 너무 감사한 이런 일이 있다 했는데 야, 이거 저도 참 보고 너무 놀랐죠. 그러면서 네. 추신수 선수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본인이 더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 김동현 선수를 만나서 느낀 네. 점도 많고, 뭐 미국 생활 초기에 나도 어려웠고, 또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싶어하는 김동현 선수 응원한다. 참, 뭐 수천만 원이 아주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네. 추신수 선수가 지금까지 뭐 기부만 한 20억 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 쉽나요? 절대 쉽지 않죠. 그것은 참 대단합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 뛸 때도 비시즌 때 이제 한국 와서 뭐 청주 성심학교 유소년 야구 또 난치병 환자 등등 네. 주위에 어려운 분들 많이 좀 도왔는데 네. 마이너리그 그때 한 200명 가까이 되는 네.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1,000씩 이렇게 코로나19 때 그죠? 생계 자금도 지원도 했는데 뭐 선생님 참 대단합니다. 네. 뭐 사실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게 기부를 하거나 남을 돕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는 뭐 누구보다 저희도 잘 알고 있죠. 뭐 그럼요. 저희는 많이 벌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진짜 힘든 겁니다. 이런 문화를 좀 메이저리그에도 이미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야구 선수들도 최근에 정말 기부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 출신 또 베테랑 선수로서 이게 또 후배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타의 모범이다. 네. 근데 지금 추신수 선수 사실 올 시즌 좀 힘들게 보내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타격 성적도 썩 좋지가 않은 데다가 지금 계속 이제 발목 통증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이군행을 자처해서 지금 일단 엔트리에 말소된 상황이에요. 며칠간은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재활에 집중을 한 후에 이제 복귀를 하겠다고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시즌이 아닐까. 네, 지금 이제 뭐 듭니다. 네. 있는 것으로 내가 팀에 도움이 안 된다. 뭐 2군 내리려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 베테랑 그쵸.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의 리드를 그냥 2군으로 보낼 때는 맞습니다. 고민이 될 겁니다. 네. 그냥 본인이 먼저 코칭 스태프의 짐을 좀 덜어주는. 네. 그렇죠. 네. 다음은 키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키움 히어로즈가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 네, 그래서 정말 올 시즌에도 키움을 무조건 5강 후보로 거의 다 꼽았었는데, 보강도 많이 했어요. 네, 진짜. 키움이 지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집단 타격 슬럼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주 네. 토요일 롯데전에 앞서서 막걸리와 빈 통과 소금이 발견돼가지고. 저 그날 고체에 네. 갔습니다. 고체에 갔어요. 가셨군요. 네. 김창현 수석 코치가 주도로 해서 네. 약간 미니 고사. 미니 고사. 네. 하도 안 된다. 네. 타구가 잘 맞은 타구가 다 잡히고 이렇게 집단 안 풀린다. 슬럼프가 있을 수 있냐. 이거 맞습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굵은 소금 좀 뿌리고 막걸리도
그 토요일 27일 경기 이전까지 2경기는 무득점이었고 네. 또 한 경기는 1등이 3경기에서 1점 딱 났습니다. 키움이 이제 27일 롯데전에서 5대6으로 졌는데 9회에 5점 그죠? 네. 득점을 냈어요. 그리고 28일 롯데전에서 8회 말에 임지열 선수의 역전 말로 없는 7대5 역전승을 거뒀는데 하여튼 이제 마운드는 버티는데 타선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네. 뭔가 이제 변화를 주려니까 좀 트레이드도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요즘 이게 예. 다른 구단들 이야기 들어봐도 트레이드가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 팀들이 만만치가 않대요. 그렇죠. 키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SSG 랜더스가 얼마 전에도 강진서 선수를 네. 데리고는 왔습니다만 예, 카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키움 관계자 얘기입니다. 네. 투수는 그나마 안정적. 타격 파트가 한 번 말리니까 답이 없고 팀 타선의 핵심인 뭐 이정우도 제 컨디션은 아니고 네. 이정우 뭐 혼자만 문제는 아니다. 우리 그렇죠. 팀 젊은 네. 선수가 많아서 서로한테 영향을 네. 좀 받고 타격은 업다운이 있고 계기만 만들면 또 풀릴 수 있다고 보고 트레이드 카드는 계속해서 알아보는데 핵심적인 선수를 쉽게 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네. 만약에 트레이드 카드는 야수 쪽에 뭐 어떤 쪽에 좀 네. 하니까 어느 어떤 쪽에? 선수 네. 좀 출루율에 원하느냐? 출루율에 주목을 한다. 출루율이 높은 타자. 네. 그렇죠. 내외야 뭐 내야 외야 뭐 가릴 것 없이 타격 쪽에 출루율이 높은 선수가 좀 필요한데 뭐 하지만 뭐 팀 타선에 도움이 될 만한 선수 구하는 게 쉽는가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보다 상대가 더 높은 카드를 원하더라.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이제 많이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움이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아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뜻인데 사실 근데 이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키움이 작년에 성적이 워낙 좋았던 데다가 정말 처음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외부 진짜 영입. 느낌에 그죠? 네. 네. 거의 처음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게 된다. 네. 네, 올해가 보스턴으로. 마지막 시즌. 근데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정우 있을 때 뭔가 우리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형종, 원종현 FA 잡았죠. 네. 또 이원석 선수 트레이드 데려왔고 네. 임창민 선수도 영입을 해서 데리고 지금 뭐 왔고. 마무리를 뛰니까 네. 키움이 늘 언더독 이미지입니다. 투자는 안 하고 젊은 선수들 많은데 하지만 그래도 으쌰으쌰한다. 근데 올해는 아예 그냥 가을 야구 후보를 매년 아니다 했는데 올라갔는데 올해는 가을 야구 후보로 그냥 받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했는데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 정말 야구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야구 모르겠습니다. 관계자 얘기를 조금 더 네. 전하면 뭐 우리 팀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타구단 출신 FA를 영입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맞추는데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올라설 여지가 있다. 예, 캠프에서 연습 경기를 많이 못해서 5월까지는 5월 승률을 얼추 맞추면 6, 7, 8월에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너무 처져 있다. 조금 당황한다 네.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부터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키움이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뭐 6, 7, 8월이 네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키움이 시즌 초반 전반기에는 좋지 않았다가 이제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깜짝 트레이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롯데 부상자 선수, 부상 선수들 소식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황성빈 선수가 예, 30일. 예, 내일. 예, 잠실 복귀하네요. LG전에 복귀하네요. 합류한 네. 본인이 먼저 이제 지금 합류하고 싶다고 이랬는데 네. 팀에서 최대한 좀 몸을 천천히. 더 네. 만들어라. 근데 고척에서는 이제 인주 단지니까 네. 지난 주말은 세 경기를 아예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때도 네, 합류가 네. 가능한 몸 네. 상태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돌아오고 중요한 경기 앞두고 오네요. 그렇습니다. 렉스 선수는 이번 주 금요일 네. 6월 2일 부산 사직 기아전에 네. 합류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상당히 좋아졌고 더 빨리 올 수 있었지만 뭐 자칫 서두르다가 부상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쵸. 네. 보수적으로 롯데가 지금 뭐 LG전에서는 진짜 2승 1패만 하면 초대박이다. 아, 이번 주중 네, 빅매치예요. 2승 1패. 그리고 네. 그러니까 LG 기아전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걱정도 네.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고 팀 내부적으로 고민을 네. 많이 합니다. 지금 네. 앞서 계속 위닝을 하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좀 그리고 이인복 선수는 2군에서 한 경기 던졌습니다. 네. 27일 경기 던졌는데 네. 2이닝 1안타 무실점. 6월 초중순 초반이나 중순쯤에 합류하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5이닝 정도 던지는 몸이 되면 네. 바로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오면 누군가는 이제 오선발 한희인 선수가 네. 하잖아요. 네. 그 지난해 후반기 모습이 이인복 선수라면 당연히 이인복 선수가 오선발이죠. 근데 이제 한희인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네. 또 진승현 선수도 지금 불펜에서 조금 뭐 업다운이 좀 있습니다. 근데 2군에서는 선발로 평균 자책점 1점대를 찍고 왔어요. 뭐 5이닝 잘 던지고 막 잘했단 말입니다.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성적이죠. 근데 네. 이들 세 명의 컨디션을 보고 오선발을 결정을 할 수 있고 네.
요것은 이제 뭐 어떤 분이 저 개인 의견 그런 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능성 네, 중에 네, 하나는 네. 2인복 한현희 또는 한현희 2인복 이렇게 5선발 로테이션 그 자리를 1+1로 이렇게 넣는다. 애초에 롱 릴리프를 두고 시작하는 거네요. 정해두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딱딱 1대1로 이렇게 해서 네. 세트로 가면 이제 불펜 피로도도 좀 덜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행복한 부분도. 고민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일단 돌아온다. 네. 이인복 선수가 굉장히 좀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손성빈 선수 이야기도 네, 들리더라고요. 6월 네. 중순에 이제 오는 선수들이 네, 많습니다. 네. 뭐 삼성도 뭐 최채은, 최지각 선수가 옵니다. 다 네, LG도 그렇고 지금 네. 6월 이 중순이면 지금 네. 상무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팀에서 기대를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뭐 최원준 선수도 네네네. 있고요. 아유 뭐 기아도 최원준 선수 오기만을 네. 뭐 학수고대하고 있죠. 근데 롯데 이제 손순비 선수가 네.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팀에서 포수로서 어깨는 리그 정상급, 어, 운동 능력도 네. 좀 좋고 주력도 네. 어느 정도 되는데 네. 방망이가 엄청 약했다 평가가 어. 많았어요. 근데 상무에서 좋아졌습니다. 음. 올 시즌 타율이 뭐 3할 3푼 3리, 1홈런 22타점인데 지난해는 타율이 2할 8푼 5리였고 물론 뭐 2군 성적하고 1군 성적을 빗대서 다르지. 완전히 다르죠. 절대. 근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뭔가 자신감도 더 얻었을 거고. 근데 스카우트 리포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졌다. 타격이 상당히 좋아졌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손승비 선수가 오면 롯데가 너무 백업 포수가 많아지는데요. 3명입니다. 네. 그죠? 정보군, 지시환. 네, 손성빈까지. FA를 영입을 할 때 롯데가 이 보상 선수, 보호 네. 선수를 이렇게 묶을 때 이 백업 포수들은 뭐 거의 안 묶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다 지명이 되진 않았군요. 되진 않았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투수를 많이 묶었죠. 유망주 투수들이 너무 많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무한 경쟁입니다. 이 롯데 백업 네. 포수가. 근데 지시환 선수는 뭐 방망이 좀 강점이 있으니까 대타자고. 정보근 선수는 수비가 강점. 근데 지금 우리 리그의 포수난이 심하죠. 여러 팀들, 뭐 기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팀이지만 다른 팀들도 백업 포수는 좀 부족이야. 부족해요. 맞아요. 부족해요. 네. 포수가 부족. 네. 그렇다면 저는 타구단에서도 관심 가질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반대로 또 롯데가 또 쓱 이렇게 한번 네, 롯데가 충분히 이제 이것을 내밀 수 있지 네, 않을까.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할수 위즈가 있죠. 있으니까 네. 확실히. 그리고 롯데가 지금 상위권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아시안 게임으로 선수 차출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변수가 있어요. 또 네, 롯데는 네. 비로 취소된 경기도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니까 9월 이후에 또 경기 수도 많습니다. 전력 보강 움직임을 보일 수 있죠, 당연히. 네. 시즌 중반에 팀 순위가 막 바뀌면 여러 가지 팀들에서 생각들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네. 뭐 여러 변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점점 더 이제 열기를 더해가는데 이제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순위 경쟁이 이제 여름이다. 시작되는데, 네, 네. 이제 여름입니다. 각 팀의 뭐 추가 전력 보강도 있지 않을까, 이동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